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문제 한번 또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신의칙이고 절대 틀리면 안 될 문제입니다. 학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했을 때는 사임했을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 고지했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2번 질문은 옳은 질문.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 사정이니까 3번 틀린 질문. 4번 종전 땅 주인이 권리 행사했던 부분은 고려하면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4번 질문 또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심할 게 이제 1번이죠. 일용품 같은 것들은 취소할 수 없고, 맞죠? 이때 가정법원은 위 일상적 범위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는 게 아니죠. 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나머지 행위 중에 취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1번 질문은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X토지 갑은 을과 통정에 의해서 매매 계약했고 을 명의로 가등기 해줬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기읍번 을이 본등기를 마치고 난 뒤에 선의의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줬을 때 갑이 을을 상대해가지고 채불에 근거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순환 강의할 때 살짝 힌트를 줬던 얘기죠. 채불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때 가능하고요. 근데 사안의 경우는 갑과 을이 통정을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선의의 3자 병이 있다 해도 이 무효임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불에 근거해가지고는 배상 책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니까 기읍번 질문 틀린 질문. 니은번 질문입니다. 갑이 X토지를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를 줬고요. 그 뒤에 을이 가등기 얘기에서 본등기를 마치고 선의의 정에게 넘겼을 때 이 정 같은 경우는 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그럼 그 누구도 더 이상 정을 상대해 가지고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번 질문은 옳은 질문. 디귿번 질문의 경우는 이 철회라고 하는 부분만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108조 2항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디귿번 질문 틀린 질문. 1번 질문 또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고 선의면 충분하기 때문에 1번 질문 또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4번 질문 가시면요. 1번 포괄 승계인의 경우도 민법 제1사공조에 근거했을 때 취소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요. 2번 가시면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이기 때문에 2번 또 틀린 거고, 3번입니다. 미가 법대 동의 없이 단독 했던 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필요 없죠. 즉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미성년자의 경우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겠지만 그의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질문 틀렸고요. 4번에 보시면 적법하게 취소가 된 이후에 추인했을 경우에는, 그죠? 이 추인 같은 경우는 무효행위의 추인이고, 따라서 원인이 종료한 뒤에만 했을 때 효력이 있기 때문에 4번 질문은 옳은 질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5번 가시면 소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경우에 공사 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청구권의 지급 시기는 특약 또는 간습법이 없었을 때, 간습이 없으면 공사 도급 계약했을 때가 아니고 공사를 마친 때죠. 공사를 마친 때이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린 질문이다. 다음에 6번 문제 봅시다. 다음 소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2번 또 많이 했던 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 해도 이거는 대항력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압류 등을 준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 압류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2번 질문은 틀린 질문, 2번은 틀린 질문. 7번 보시면 다음에 등기의 추정적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3번 질문 보시면 많이 했죠. 등기 명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뭔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주장했는데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3번 지문을 틀린 지문 처리를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자, 8번도 제가 살짝 사순한 때 이제 힌트 줬죠.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취득시효 완성한 이후에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을이 병한테 X 토지에 대해서 인도까지 마쳤을 때 을은 더 이상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청구할 수 있죠. 다만 두 개 비교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데 최신 판례 입장에 의했을 때도 을이 병한테 X 토지에 대해서 인도까지 마치면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되고 그래서 12년 지나버리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니은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디귿번 을이 병한테 X 토지에 대해서 인도까지 마쳤을 때 병은 직접 을의 등기 청구권을 갑한테 행사해가지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아니었죠. 별도의 양도 합의가 없었을 때에는 을에 걸리는 을한테 남아있지 병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을의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는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틀린 지문. 1번 지문 하도해서 병이 을의 등기 청구권 대위 행사까지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직접 병 자신 명의로 안 되고 을에게 해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미음번 지문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 청구권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취득시효 완성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 청구권은 통지만 했을 경우도 대항력 구비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이전 청구 행사할 수 있다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니까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 보시면요. 제3채무자가 승낙하고 난 뒤에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질권 설정 계약에 대해서 합의 해지가 됐을 때 설정자 합의 해지를 이유로 다시 을아 나한테 돈 주면 돼 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렇죠? 제 채권 양도 따라서 갑이 아니고 질권자 병이 이제 을한테 사실에 대해서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길 때는 갑이 하는 거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병이 한다까지 한 번 더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제가 항상 부당이득이나 보상 청구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헷갈리면 담보권자가 아니고 그렇죠 설정자라고 하시면 되죠. 따라서 2번 지문 틀린 지문. 다음에 11번 문제 봅시다.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틀리면 아니 되옵니다. 별도의 합의 등을 통해서 장소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을 때 특정물의 인도의 경우는 채권자의 현 주소가 아니었고 종류물이었고 그거는 특정물의 인도의 경우에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렸고요. 꼭 한 번 더 민법 제467조 제1항과 2항을 제가 항상 비교하면서 암기하시라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보시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4번이지요. 그죠? 요거 2항 1호 미리 부기등기하지 아니하면 대의 못하고 미리 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시점하고 얘가 취득했던 시점이 무엇인지 먼저인지와 관계없이가 아니었죠. 해서 보증인이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부기등기 없이도 대위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와 취득의 시간 순서 전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가 아니니까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고 절대 틀리면 안 될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 봅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기읍법 딱 보는 순간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니까 상기할 수 없으니까 틀린 질문이고요. 2번 질문에 보시게 되면 제가 엄청 많이 강조했죠. 채권 양수인이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때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이 상계 적상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때로 소급해가지고 상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 옳은 지문.
3번 지문 가시게 되면요. 여러 개 채권 등등등이 있었을 때 수동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었죠. 자동 채권의 채권자가 먼저 1차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 채권의 채무자가 2차 지정이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지문 가시면요. 아무에게나 상계할 수 있는 거지 꼭 양도인한테 갔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계할 수 없고요. 양수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 상계한다고 해도 양수인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채취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을의 채취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갑이 아니고 이 채취권의 주인공이었던 을을 놓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 틀린 지문. 니은번 지문 또 대표자 갑이 안때부터 보면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다른 대표자 등이 안때부터 진행하는 거니까 니은번 지문은 옳은 지문. 디귿번 지문 가시면 채권 양수인의 경우에도 채취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또 옳은 지문. 리을번 지문 가시게 되면 양수인이 안날이 아니고 양도인이었죠. 양도인이 안날 기준이었기 때문에 리을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5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의해 항변으로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까지 문제였고요. 다만 채권자가 상계하지 않고 있다 해도 이걸 가지고 보증인이 보증 채무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의 상계권을 대신 행사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지명채권 양도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또 잘 구분하자. 양도할 수 있긴 하죠. 임금채권. 다만 양수인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1번 지문 또 상당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요. 2번 보시면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했는데 그 뒤에 일자 얻은 경우 양도 시점으로 소급하는 게 아니죠. 확정일자 얻은 날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어렵지 않게 쉽게 문제 풀 수 있었을 겁니다. 17번 보시면요. 이행인수계약 같은 경우에는 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었고 변존적 채무인수하고 꼭 구분하시고요. 2번 보시면 3자를 위한 도급계약에서 제3자가 손해가 입었을 때 낙은 제3자 수익자에게 손해배상해줄 의무가 있냐 그 말은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따라서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 이거 말고 제3자 병 같은 경우에 해제권이나 원상회복 등은 청구하지 못한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3번입니다. 요약자 을과 갑 사이에서 미리 유보를 했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기 때문에 3번 질문 또 틀렸고요. 4번 질문 또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가봐 빨리 병한테 이행해라 라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4번 질문 또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18번에 보시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죠? 법률상 장애, 권리의 하자가 아니고 물건의 하자에 불과하죠. 판례 입장에 의했을 때.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2번에 보시게 되면 576조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기억하시고 틀린 분 안 계시죠. 576의 경우는 악의의 매수인이 해제할 수도 있고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리고 2번 지문은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570조하고 혼동을 이제 유발케 하는 그런 지문으로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 질문 가시면 물건의 하자로 인한 계약의 해제권은 1년이 아니고 6개월 내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요. 4번 질문 가시면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대금 감액 청구권의 경우는 악의의 매수인 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질문이고 혹시 이 문제 틀리신 분들께서는
시험장 노트에 있는 그 제가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던 그 부분 있죠. 한번 또 꼭 체크하시면서 암기를 해주시고, 암기했는데 틀렸어요 라고 하면서 슬퍼할 게 아니고 다시는 틀리지 않게끔 한 번 더 독한 마음을 품고 한 번 더 공부하는 그게 여러분 합격에 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19번입니다. 위임계약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4번은 요거하고 제가 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사건까지만 적어드리면 제가 2개 꼭 기억해라 했던 판례 2개 정리가 될 거고요. 1번 보시면 일방이 상대방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죠. 사유 없이 해지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했을 경우는 원칙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안 지거든요. 따라서 1번 질문,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제가 출제해놓고 보니까 법행과 거의 똑같은 그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비용 지출자는 그렇죠. 수급인이 아니고 도급인이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린 질문이고요. 2번 질문을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앞상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쉽게 문제 풀어질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묶여있고 동의한 관계에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4번 또 공평의 원칙에 근거했을 때 도급인이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서 동의한 건에 근거해가지고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걸로 봐가지고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는 내용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보시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1번 가시면요. 부당이득 반환 채무의 경우는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성립한다. 그거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채무인 것이고, 부당이득 반환 채무의 경우는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이기 때문에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되고요. 2번 또 이미 줬을 때에는 더 이상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질문 또 틀린 질문이고, 3번 질문에 보시게 되면요. 계약 당시에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었을 경우에는 본래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이미 이행된 급부가 있었을 때에는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죠. 3번 질문도 틀린 질문이고, 4번 질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항상 강조했던 3개를 외워라. 요만큼 딱 기억하시면 처음부터 경매가 무효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이고, 담보 책임은 나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옳은 질문이고요. 이거 말고 2개 더 있죠. 집행권은 위조한 거, 구건물 철거한 사건 한 번 더 노트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경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보시면요. 본인 의사에 반해가지고 관리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니고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3번 보시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민법상 조합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 경영의 목적까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땅을 사서 한 번에 팔고 그 전매 차익을 누린다는 정도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조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린 질문. 2번 질문의 경우는 바뀌었죠. 706조가 272조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원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가반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2번 질문 또 틀린 질문. 3번 질문 가시면요. 일부가 사망했는데 별도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탈퇴되는 것이고 지분의 상속 승계는 되지 않기 때문에 3번 질문 틀린 질문. 4번 또 강조했던 겁니다. 모든 채무에 대해서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다 갚았을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을에게 연대 채무에 있는 구상권을 근거해가지고 돈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구상권의 경우는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조합의 해산 등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이 존속 중에 있을 때도 행사할 수 있죠. 해서 꼭 조합이
존속 중인 경우에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산하고 청산 절차로 갔을 때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까지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성년이 된 자녀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양 의무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질문이 틀렸고요. 마지막 25번 문제 보시면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3번에 관한 부분이었죠.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상속 채무가 상속물을 초과함을 상속인이었던 배우자 자녀분들께서 알고 상속 포기를 했는데 그 위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었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망해가지고 대습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사망했던 피상속인 갑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갑의 배우자 을이나 자녀들의 피상속인 갑에 대한 상속 포기의 효과는 그와 별도의 다른 상속인 할머니 할아버지 A에 대한 대습 상속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별개니까요. 한 개는 자기 아버님 갑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님 A에 대한 것으로서 별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속 포기를 해야 될 거지 전부 다 뭉뚱그려 가지고 상속 포기 효력이 미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님 A가 사망하시고 일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습 상속에 대한 포기력은 생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 갑의 채무가 A한테 갔다가 다시 또 을과 병한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상속인 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다 상속 포기가 필요하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출제를 할 때에 거의 다 사순환 때 제가 좀 강조했던 것들 중심으로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설지를 보시면 내가 이것도 왜 틀렸지란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럼 해설지에 있는 이런 표시를 잘 참고해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놓쳤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신 다음에 이런 생각 분석해 보니까 내가 이 A라고 하는 부분을 놓쳤네 이런 생각이 들면 겁부터 내지 마시고 이 부분을 그 W 책에다가 메모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가필 혹은 메모를 하시면 돼요.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가 조금씩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안 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우 한번 W 봐놓고 선생님 그때 들을 때는 풀었는데 다시 푸니까 안 풀려 하면서 제가 머리가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공부를 계속 하면 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이제 점점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붙으려면요 더 좋은 방법, 더 짧은 시간 내에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으니까 독하게 잠을 조금 더 줄이시고 딴짓을 더 줄이신 다음에 하루 종일 그냥 공부에 더 집중하는 것 외에는 전혀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번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